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발음이 자꾸 새네요. 입안이 아파서 혀가 마음껏 굴러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아이들 대학 잘 보내는 제2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었죠. 그것은 모든 과에 다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능력치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역량이 결국 정도잖아요. 그 정도에 따라서 좀 좋은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단순히 두 가지 능력만 가지고 대학을 잘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능력이 어쨌든 중심 가운데 이 원칙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사실은 그 정도 것들은 아예 그 하위권 대학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의 역량을 조금 보이는 것들도 인서울 하위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서울 중위권에 올라가면 그런 역량의 정도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서울 상위권 대학, 아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최상위권 대학들, 물론 그게 최상위권 10위권이라고 가정합시다. 사실은 그보다 더 위인데, 어쨌든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아이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라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웃기는 거죠. 의사소통 능력은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이들 대학 잘 보내는 제2원칙에 달린 댓글에 예전에도 댓글을 좀 달아주셨던 분인데요. 이정환 님이라고 이정환 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먼저 댓글을 읽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충실한 생활이 기본임은 알겠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고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첫 번째 고교 차별이죠. 물론 특목 내신 1등급과 일반고 내신 1등급은 차이가 나겠지요. 특목은 내신 3, 4등급도 연고대 가더군요. 일반고는 1등급도 떨어지는 일 부지기수고요. 대학에서 좋아하는 고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만 열심히 하면 된다지만 일반고에서 부실한 동아리나 비교과 아이들 딱히 챙기는 셈도 없고 아이가 만들어 가야 해요. 물론 아이가 만들어 가야죠. 하지만 아이 혼자 만들기는 역부족입니다. 좋은 고 가야 하는 이유네요. 일반고는 내신 1등급도 학종으로 소위 스카이 가기 힘듭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선생님 말씀 공감하는데 그래서 주변에선 일반고 아이들 불쌍하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가 올라온 지 한 5분도 안 돼서 제가 답변을 달았어요. 내일 이 영상 찍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또 답변을 써주셨는데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소서가 아닌 자소설이란 말들, 또 학종을 위한 선생님, 성장님, 교수 자녀들의 논문 조작, 있는 집 아이들은 자소서도 컨설팅 받더라고요. 그것을 겨룰 수 있는 시스템이 대학엔 없다더군요. 사정관들은 기본적으로 직접 썼을 거라는 것을 원칙으로 글을 읽는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복잡하고 심사할 수 없다며. 그러니 일반 서민인지 차라리 정시가 훨씬 공정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선생님께서 학종 지지하시는데 저희 일반 엄마들은 이것을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나 봅니다. 컨설팅 받고 자소서 대필하고 논문 조작하여 아이 이름을 올리고 너무 불공정하지 않은가요, 선생님?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글들 중에 이제 가끔은 이분 학원장님 아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분이 설령 학원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뭐 어쨌든 있는 얘기들을,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일단 하고 계셔서 이 말씀을 좀 정확히 전달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첫째, 내신 그러니까 처음 이제 돌아가서 이게 전체적인 구성은 아셨으니까 특목 내신 1등급과 일반고 내신 1등급은 차이가 나겠죠. 네, 납니다. 그리고 안 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특목은 내신 3, 4등급도 연고대 가더군요. 네, 갑니다. 일반고는 내신 1등급도 떨어지는 일 부지기수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내신 3, 4등급도 가지만 내신 3, 4등급 전체가 가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예, 떨어지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중에 50% 이상은 또 정시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내신 3, 4등급 아이들이 재수한다는 얘기는 꼭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내신 3, 4등급 아이들도 특목 자사고에 연고대를 더 많이 가는 것도, 그러니까 일반고에 비해서 많이 가는 건 분명하죠. 분명하지만, 그리고 이 내신 3, 4등급 아이들이 그 연고대 못 가는 아이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간다고 해도 그것은 논술 전형에서 많이 가는 것이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는 없네요. 고려대는 있네요. 거기에서 더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고려대의 경우에는 좀 다르네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으면 이제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3, 4등급 아이들이 가긴 가지만 떨어지는 애들이 훨씬 더 많다. 아예 원서조차도 못 내는 애들도 많고요. 원서는 넣겠네요. 결국 가려고 그 특목 자사고를 갔으니까요. 다만 참고로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 가는 것이 좋은지 일반고 가는 것이 좋은지는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특목 자사고의 어떤 가점을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점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왜 특목 자사고는 합격을 더 많이 하느냐? 그것은 역량의 기록의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첫째,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어, 일반고의 아이들 3, 4등급이라고 가정합니다. 그 일반고 아이들 3, 4등급이면, 예를 들면, 학교생활 기록부의 그 기록의 장이, 17장? 그러니까 17페이지 정도 분량이라면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뭐 이 정도 분량이라면 특목 자사고의 그 학교생활 기록부의 페이지 수는 일단 24장 이상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페이지 수가 이렇다는 것은 기록의 양이 많다는 거죠. 근데 기록의 양만 많은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많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특목 자사고는 프로그램이 많고 뭐 이런 게 써 있어서 많은 게 아니고 세특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일단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특사항의 기록이 아주 빼곡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아이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일반고 아이들 3, 4등급도 그러면 서연고 못 가냐? 이게 트렌드가 있어서 제가 참 이런 얘기 매번 이런 거 하면 뭐 가끔 아니기도 하니까 다만 이제 최근에 앞으로 뭐 이거 예상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알아도 그죠? 어찌됐건 최근의 흐름상 서울대는 내신 등급을 차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알고 있어도 제가 말 못하는 얘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조짐이 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만약에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보면 어쨌든 그런 경향이 보인다라고 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 그러니까 연대가 왜 수능최저 없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능최저가 없앴다라고 하면 3, 4등급이나 이런 아이들의 역량의 기록물이 연세대에 맞는 인재상, 그러니까 연세대에 맞는 인재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서울대급에 준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준비되어 있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최저가 없기 때문에요. 그 결국 기록의 여부인데 그 기록의 여부가 정말 연세대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리고 연세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 몇 번 촬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등급과 일반고 1등급은 이 연고대에 떨어지는 아이들도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일반고 1, 2등급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한 2344개 정도, 2350개 정도 잡고요. 그 중에서 일반고가 한 1536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고가 498개, 거의 500여 개 되죠. 특목고가 148개, 자율고등학교가 161개인데 그 중에 자사고가 한 84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서울대를 가는 학생들은 서울대를 보내는 고등학교는 한 87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양대의 경우에도 이렇게 8, 9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목고나 이런 고등학교를 합쳐서 약 한 300여 개가 있는 거죠. 일반고가 있고요. 근데 일반고에는 분명히 시골에 있는 10명, 20명 뭐 이렇게 있는 고등학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구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 중에 상당수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고등학교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하시고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대학을 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알고 계시던 것처럼 고등학교가 그냥 우리가 말하기 좋게 흘러가는 사람, 그러니까 흘러가는 이게 소문처럼 있는 얘기하고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좀 다르다. 예를 들어 인구수가 좀 되는 학교들은 이렇게 서울대를 물론 그 해에 못 가는 고등학교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아이들의 역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쨌든 고등학교의 그 학생 수가 어쨌든 300명 되고 중소도시 이상이라고 하면 그 중에 거기에 1등은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하죠? 서연고 못 간다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못 가는 곳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준비를 못하는 학교인 거 맞죠? 또 하나는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들어올 때부터 아예 인재라고는 들어오지 않는, 아예 좀 그런 싹이 보이는 아이들이 아예 없는 고등학교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매우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거네요. 저는 이제 알고 계신 거를 이해를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네요. 따지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특목은 내신 3, 4등급은 합격도 3, 4등급도 연고대 가더군요. 일반고는 1등급도 떨어지는 일 부지기수고요. 요거에 대한 이해는 좀 전에 설명으로 가능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내신 3, 4등급 연고대 못 가는 애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훨씬 더 많다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못 가는 애들도 그만큼 이상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고 1등급도 떨어지는 일 부지기수라고 하는 그 일반고의 그 고등학교의 수준이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의 그런 아까 제가 고등학교 개수까지도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고 1등급이 한 2,300명 되는데 1등급이고 보통의 그 인구수를 자랑하는 고등학교라고 하면 이 선생님들의 이동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무조건 못 간다 이것은 만약에 그 고등학교가 아예 준비를 잘 못하는 고등학교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고등학교가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몇 년 전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준비를 뭐 이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고등학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그 이유는 제가 못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것은 이제 꼭 이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정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학에서 좋아하는 고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고교가 특목고 자사고,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나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고에서의 수준, 좋아하는 고등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먼저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냉정히 따지면 특목 자사고 애들이 학생부 교과에서 유리할 일은 없으니까 빼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주로 상위권 대학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상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게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주로 원서를 나 이 대학 꼭 가야 돼. 서영고, 서성한 뭐 또 뭐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중앙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화여대도 있고, 그러면 이런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의 대학은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걔네들이 더 좋다 이전에요. 학생부 교과는 어쨌든 일반고가 유리한 거니까 학생부 종합을 놓고 보면 학생부 종합에서 학교의 기록물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제가 아까 페이지 수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세특사항의 국어 선생님, 과학 선생님,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의 기록물들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얘기하는 또 심화학습이라는 거 있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구성 요소들이 일반고에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일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피상적으로만 옆에서 보는 것만이고요. 일반고에서도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를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이유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애가 없으니까 학교도 그렇게 준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확인하고자 이게 취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사가 안 나간. 자, 기사가 안 나갔다는 얘기는 그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사가 안 나가면 기자로서 얼마나 손해예요. 왜냐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제가 어디 가서 취재하고서 나와서 하루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취재하고 뭐 이러는 게 비용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런 가치들이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실제로 겪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특목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 중에서도 좀 더 괜찮은 고등학교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또 이전의 실적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들이 온 거 보면 수준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럼 우리 고등학교는 여태까지는 서연고를 간 아이들이 없어 라고 한 고등학교가 있다. 그동안 한 번도 없다. 그러면 학교 생활 기록부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잘못 기록하고 있다는 건 맞는 거죠. 다만 이게 제가 어제 영상에도 했지만 모든 선생님이 다 기록을 못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누군가는 잘해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누군가 못해주는 선생님이 못 쓰는 선생님도 있지만 누군가 잘 기록해주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체가 다 못했다라는 건 없는데 학교의 방향성은 존재하는 거죠. 학교의 방향성.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도 우리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만 많이 왔어. 이러면 고등학교에서 2,300명 있는 고등학교에서
잘 못하는 애들만 왔어 이러면 이러고서 포기하는 교장 이하 선생도 있는 거죠. 아니 교장이 있고 그 교장이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뭐 교감이나 뭐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죠. 왜 대통령 하나 바꾸면 여러 가지가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장이 현실 파악, 예를 들어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고등학교 만나면 참 내가 참 한심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교장의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장은 또 나름대로 한다고 해요. 근데 준비는 수능 준비만 해요. 그러면 애들은 수시로 가는데 수능 준비만 해. 왜 수능 준비만 하냐라고 하면 이분 말씀이 골 때려요. 그러니까 골 때린다. 골 때려요. 왜 수능 준비만 하냐면 애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수능으로 가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애들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애들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쨌든 그게 또 다른 이유를 또 대니까 얘기 귀찮아서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그렇다고 그 고등학교 절대값 보내지 마세요 라고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교장이 1, 2년 있다 딴 데 학교 가. 그러면 그 고등학교 또 완전히 일신에 있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특정 고등학교가 무조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는 이전까지 자사고였다가 일반고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자사고에 있을 때는 서연고 몇 명 보내지 못했습니다.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고로 전환이 되고 나서 서연고에 또는 어쨌든 상위권 대학에 훨씬 더 많은 학생을 보내고 있다. 그런 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냈는데 그것은 우리 에듀진 인터넷 신문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고등학교 좋아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던 거, 제가 영상에서 늘 그 개인이 그만큼만 해주세요. 책도 그렇게 읽고요. 뭣도 영어는 어떻게 해주고요. 한다고 하면 서연고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미끄러진다고 하면 한양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분명히 그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서연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말은 아까 질문에 위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에 참 이런 게 있네요. 일반고에서 부실한 동아리나 비교과 아이들 이랬는데 일반고에서 부실한 동아리나 비교과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컨설턴트들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가끔 어떤 컨설턴트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동아리가 준비가 안 돼서 어쩌고 참 이쪽 고등학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아리는 어쨌든 어딘가는 다 있잖아요. 동아리에 결국 그 활동에서의 주체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머니들은 제 방송을 보고 있잖아요. 그 동아리에서의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에 제가 어제 얘기했던 원칙, 제 2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2원칙이 1원칙이야 대입 전형을 잘 이해하는 거였고 2원칙은 뭐였죠? 의사소통 능력이잖아요. 의사소통 능력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사소통 능력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사소통 능력 안에 발표력도 있고 뭣도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토론 동아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는 토론 동아리 아닌데 어떻게 만들어? 아니 현재 동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토론하면 되죠. 선생님 모셔다 놓고 우리 이런 계획을 잡아서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는 그런 동아리 아닌데 뭔 토론이야. 그래도 하세요. 계획을 잡아서 애들끼리 우리 이거 해서 토론 동아리 만드는 게 어떠냐. 토론 동아리란다. 토론 동아리는 딴 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건축 동아리인데 우리 르네상스 양식이든 아니면 우리 한식의 집 구조에 대한 그런 토론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선생님 우리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건축 동아리에서 얘기입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도 그날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봐야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 니네들이 그래 준비는 잘할 거야? 네 잘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토론을 해보는 거죠. 건축 동아리에서. 아니면 건축 동아리 말고 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하다못해 뭐예요 그거 조리 동아리도 있을 거고 조리사 동아리 뭐 조리 동아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리 동아리인가? 뭐 이런 거에서 그냥 해보는 거죠. 그게 의사소통능력하죠. 저는 동아리 찾는데요. 뭐 누가 뭐 꼭 짜여진 토론 동아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은 전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생각한 대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한 그것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 방송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나 비교과를 딱히 챙기는 쌤도 비교과 이거 챙길 때 보면 결국 물론 챙겨주면 잘하죠. 근데 우리 지금 어머님들이 이 방송을 보는 이유는 내 아이를 직접 챙겨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챙기고 싶어 하시는 거고 아니면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 거고 이럴 때 비교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웬만한 진로 특강 같은 거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시골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니까 강원도에 뭐뭐뭐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는 지자체에서 워낙 시골 학교니까 이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주나 봐요. 이래서 뭐 별의별 거 다 초빙해서 합니다.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대로 실제로 아이들과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제 말씀이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요. A가 기록을 못하면 그러니까 A가란다. 선생님이 기록을 못해놓으면 내가라도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의 확인 여부나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시즌이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또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 말은 비교과가 생각보다 무진장 없다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착각이라는 거죠. 진로 동아리나 토론 이런 그런 진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요. 다만 특목고 자사고에 있는 것들하고 없는 게 요즘은 없다고도 얘기 못하는 게요. 요즘은 워낙 또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실험을 해본 아이를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실험해 가는 과정에서 배우고 느꼈던 뭐 이런 것들이지 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아이가 예를 들어 뭐 음미체 활동에서 뭐 예를 들어 얘가 음악을 좋아해요. 또는 미술을 좋아한다고 하면 평소에 시키세요. 그것 자체가 뭐 미술 동아리는 현재 뭐 관련한 학과가 전혀 다른 거에서 못했다라고 하면 그 미술 시간에 이 아이의 역량을 보인다면 미술 선생님이 뭔가 기록해 줄 거 아니겠어요? 얘가 학원을 다녔다고 가정하고 학원 다녔을 때 마침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시간이나 미술 시간이 있어서 그 선생님 알고 봤더니 얘가 악기를 하나를 연주해. 그래, 야, 선생님 저 이거 연주하는데 그러면 선생님한테 제안도 해봐요. 선생님이 이런 거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야 애들끼리 우리 반에 너 피아노 쳐? 넌 뭐 쳐? 난 뭐 첼로, 나는 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뭔가 연주를 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놀래키자. 이렇게 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뭐 저쪽 특목고 자사고 뭐 빵빵한 애들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일반고에 비해서 많이 하는 거 분명하죠.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려는 정책적인 방향이 틀린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 바꿔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된다니까요. 다만 보세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 학원 다닌다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날 가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보면 그럼 평소에는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평소에는 그러면 그만한 시간들을 자습이나 심화학습이나 이걸로 계속 그 아이의 역량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독서도 있고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고 다니는 자녀분의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학원 갔다가 뭐 이걸로 땡하고 뭐 애도 지쳐서 못하는 것 같고 나도 뭐하고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다만 여기 우리 이정아님 얘기처럼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저를 믿고 무조건 따라와만 준다면 무조건 따라온다? 어쨌든 따라와만 준다면 좋은 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려놓고 나서 다시 이제 이분이 주셨던 게 자소설 뭐 이런 거에서 제가 살짝 이런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설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소설 이렇게 얘기 들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소서를 아예 써줌을 받는 것은 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소서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소서 없는 학교보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 이럴 때 누군가 써주는 거는 표시도 나지만 뭐 문체도 좋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이것을 판별할 수 있냐? 이걸 판별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있다 없다는 판별이 됩니다. 얘는 글을 잘 쓴 거다. 진정성이 있다 없다는 판별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희 씨도 가끔 이제 아름아름으로 해서 저한테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해서 오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돈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아름아름. 저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예를 들어 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그날 제가 그 밤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반주 한 잔을 강의가 끝나고 나서 했는데 마침 그때 계셨던 학부모님이 1학년 때 만났던 학부모였는데 3년 이후에 그러니까 3학년 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한두 번 연락도 있었고요. 이래서 이제 같이 봐드린 적 있죠.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해가는 애들이 생각보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또 하나는 교수자전들의 논문 조작이나 자소서 컨설팅 받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아이들이 이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면 글을 새롭게 써야 되니까. 근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1등급의 아이들은 학교가 좀 챙겨주죠. 다만 또 이 선생님들 특히 국어 선생님들은 이것저것 아이들이 3, 4등급 아이들이나 5, 6등급 아이조차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일정 봐서 해준다든지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은 하루 종일 다 해준다든지 또는 학교 내에 보면 교사들 중에 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번에 뭐 쓰고 2번에 뭐 쓰고 3번에 뭐 쓰고 4번에 뭐 쓰고 하는 것들은 우리 엄마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민의 깊이가 다른 거잖아요. 컨설턴트들이야 계속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거고 우리 엄마들은 새롭게 알아야 되니까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새롭게 알면서 뭘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에게 한 10번 정도 쓰게 하면요. 애들 제대로 물건 올라옵니다. 물건이 올라온다는 건 이제 고민의 깊이가 달라진 거죠. 10번을 써가는 과정에서 야 이거 언제 써?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깊이 있는 자기의 꿈과 대화를 나눴던 아이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설이라 이 소설의 의미를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걸로 포장해서 이렇게 자소설이라고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좀 다른기는 하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땐 그 고민의 깊이가 드러나 있으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쓰다 보면 또 이렇게도 됩니다.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매번 달라지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써야 돼? 또 달라지고 했다가 어느 보면 원래대로 돌아가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어떤 꿈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을 1학년 때부터도 한번 자기소개서를 써보게 하고요. 2학년 때도 자기소개서란 1학년 때는 한두 번 써봤다면 2학년 때는 한 두세 번.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그러니까 그렇게 써보면요 아이들이 달라지거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미리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3학년 때만 준비한다? 이건 착각이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신 거다. 자기소개서는 미리 한번 써봄으로써 이 아이가 느끼는, 자녀가 느끼는 것들이 일취월장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막 깨달음이 오거든요. 3학년 때 자기소개서를 보고 약간의 뭔가 대화를 나눠본 아이들이라면 우리 컨설턴트들, 그러니까 이 컨설트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심도 있게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 많은 아이들이 웁니다. 왜냐면 자기가 내 꿈이 정말로 이렇게 있었는데 나의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간절했었는데, 나는 연세대 가는 게 이렇게 간절했었는데, 난 한양대 가는 게 이렇게 간절했었는데, 나는 중앙대 가는 게 이렇게 간절했었는데, 내가 가천대 가는 게 이렇게 간절했었는데, 나는 왜 그동안 노력을 이만큼도 못했지? 이런 후회의 눈물 막 흘리는 아이들 많이 봅니다. 자주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이 자기소개서가 꼭 필요한 이유거든요.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정관들은 기본적으로 직접 써칠 거라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민에 15번 쓰면 그게 알겠다라는 얘기 대신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인 저는 차라리 정시가 훨씬 공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선생님께서 학종 지지하시는데 저희 일반 엄마들은 이것을 깜깜이 전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충분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전의 영상에서도 있었는데 이 논문 조작 이것은 이게 그 성대 교수였던가요? 아마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성대하고 관련된 거였는데 아이가 성대 교수일 것 같네요. 제 기억에. 근데 이분의 이제 이것은 특기자 전형이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분류상 그 특기자 전형은 이제 실기 전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어쨌든 거의 나중에라도 꼭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냐라고 한다고 하면 참 할 말이 없네요. 왜냐하면 어떤 것든 이 비위, 부정으로 해서 불공정인 방식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꼭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나마 이렇게 몇 년 지나서라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하나 제가 수능에서도 컨닝 많이 하잖아요. 한두 문제 컨닝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완전 시험지 이 대각선하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대학교 수석까지는 아니었고 차석까지 해서 4년 장학금 받고 다닌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니까 제가 예전에 알고 계셨던 어떤 선생님에게 그런 말 했더니 거의 나이대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도 말이야. 걔 그래서 거기 수석 갔어.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은 존재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아무리 없애든 뭘 하든. 요즘은, 어찌됐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보다는 덜하다. 그 컨닝보다는 훨씬 더 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쨌든 준비해가는 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만 준비를 해주시면 충분히 성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처럼 오랫동안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내일은 뭐 제 3원칙이나 또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